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올해로 칠순을 갓 넘기신 박은희 할머니이십니다. 20대 중반 시집와서 낳은 슬아의 두 자녀를 홀로 키우신 지 어언 40여 년.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죠.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젊은 미망인이 된 은희 씨에겐 살아갈 의지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의 천진한 미소를 보며 악착같이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남편 없이 애들 둘을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려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애들 학비며 먹고 살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래도 그렇게 버텨내야만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질 테니까.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아이들을 키워낸 은희 씨. 아들 민우는 의사가 되었고 딸 수연이는 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무사히 제 갈 길을 가게 되자 마음 놓고 있던 작은 가게마저 정리했죠. 드디어 홀로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텅 빈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났죠. 그렇게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어느 봄날,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한글 교실에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이가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권병국 씨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주칠 때마다 달갑게 인사 정도는 나눴죠. 그러다 어느 날 병국 씨가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하러 나 같은 늙은이랑 차를 마시냐고 했더니 자기도 이제 혼자라 외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했죠. 나도 매일 저녁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 병국 씨와 수다를 떨다 보니 세월의 풍파에 각자 깊숙이 묻어두었던 사연들이 조금씩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병국 씨는 아내가 치매로 몇 해 전에 세상을 떴대요. 자식들은 일찍이 해외로 나가 연락이 뜸하다나요. 주말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려와 병문안을 한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허전하긴 하겠더라고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주는 것은 서로뿐이었죠. 어느새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움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병국 씨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하도 어색해서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병국 씨 생각이 나고 낮에 길 가다 예쁜 꽃을 보면 꼭 꺾어다 드리고 싶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이렇게 두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늘상 만나 있어도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죠. 결국 병국 씨의 제안으로 함께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겐 미리 안 왔어요. 내 인생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알면 다들 극구 반대할 게 뻔했죠. 그래도 마지막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은희 씨는 병국 씨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포근한 품에 안겨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달콤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국 씨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술 문제가 좀 있긴 했대요.
근데 저랑 사귈 때는 한 번도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옆에 있을 때는 꼭 참고 있다가 제가 잠들면 혼자 술을 마셨더라고요. 밤마다 거실에서 술병을 끼고 잠드시곤 했죠. 병국 씨는 술만 마시면 돌변했습니다.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은희 씨를 모욕하기 일쑤였죠. 급기야 어느 날에는 흥분한 나머지 은희 씨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하던 분이 맙소사 술만 마시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근데 병국 씨는 아침에 깨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제가 온갖 멍든 얼굴로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은희 씨는 깊은 상처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만난 한 줄기 햇살 같은 사랑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픈 어머니의 사정을 알리자 오히려 자식들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저희가 엄마 곁에 있는데 외로울 게 뭐가 있다고. 그 양반이랑 얼른 헤어지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요양원에라도 모셔야겠어요. 자식들의 싸늘한 태도에 더욱 깊은 상처를 받은 은희 씨. 아들 민우가 내민 요양원 안내 책자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고 한 건데 이 나이에 내가 누굴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병국이가 술을 끊어주길 바라는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염없이 동네를 배회하던 중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향 친구 경자 씨였죠. 한참을 살았던 옛 고향에 그 친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병국 씨와 자식들 몰래 짐을 챙겨 고향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에 문득 눈물이 흘렀다고 하네요. 70줄에 겪은 이별. 참 기구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경자야,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 아이고 은희야, 그 깐깐한 성격에 여태 혼자 잘도 살았네. 40년 만에 재회한 두 친구. 밤새도록 그간의 삶을 곱씹어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은희야,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그만하고 여기서 천천히 살아. 우리 같이 텃밭도 가꾸고 개울가에서 발도 담그고 그러자. 그렇게 경자 씨의 따뜻한 위로에 기대어 은희 씨의 삶은 조용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마음의 안식처를 고향에서 얻게 된 것이죠. 처음엔 아들 민우가 날 찾아다녔대요. 동네 방네 수소문에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만나주지 않았죠. 못된 엄마라고 욕하겠지만 이젠 내 인생을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홀로 서기를 선택한 은희 씨. 그 후로 자식들과 병국 씨의 소식은 끊어진 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침이면 경자 씨와 함께 소쿠리를 들고 나무를 뜯으러 다니고 날 좋은 날엔 읍내 오일장에 가서 고추장이며 된장을 떼다 팔기도 한답니다. 손주들 보고 싶을 땐 읍내 초등학교 앞에 가봐요. 아이들 해맑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또 내 모습 같기도 하고요. 비록 자식들과는 떨어져 살고 있지만 마음속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은희 씨. 밤마다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며 지난 날을 반추해 봅니다. 내 인생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지. 고생도 많이 하고 외로움에 괴로워하기도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청취자 여러분, 은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노년을 불쌍하고 외로운 시기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은혜 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늙으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겐 그분들의 삶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믿고 지켜봐 주는 것도 큰 사랑의 표현일 테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살. 은희 씨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분들, 그 특별한 용기와 결단을 응원해주는 일,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엔 수많은 사연들이 숨쉬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박은희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의 선택이 옳다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인생 이야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더 맑은 내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